1938년 소련의 고고학자 오클라드니코프는 우즈베키스탄의 태식타시 동굴에서 10살가량의 네안데르탈 소년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태식타시 소년은 7만 년 전 중기 구석기 시대의 네안데르탈인으로 유골은 특이하게 얕은 구덩이 안에 수많은 사냥뿔과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중앙아시아 대초원까지 진출했을 것이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1962년 태식타시 근교에 위치한 오비라크마트 동굴에서도 네안데르탈인의 유골 파편과 르발로아 석기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10만 년 전부터 5만 년 전까지 동굴을 점유했으며 산양과 붉은 사슴을 주로 잡아먹었습니다. 최근의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상 태식타시와 오비라크마트의 네안데르탈인은 벨기에 스클라디나 개체와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네안데르탈인이 12만 년 전쯤 멀리 중부 유럽에서 건너왔음을 시사합니다. 아나톨리 데레비앙코와 미칼 슌코브가 이끄는 러시아 고고학팀은 유라시아 지역에 산지한 동굴들을 찾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1984년 러시아 남부 알타이 산맥 초입에 위치한 오클라드니코프 동굴에서 4만 년 전의 고인류 뼈 조각과 석기, 많은 동물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아나톨리는 조각난 고인류 뼈 일부를 인류학연구소의 페보에게 전달했고 유전자 분석 결과 네안데르탈인의 mtDNA가 확인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중앙아시아 초원을 지나 훨씬 더 동쪽에 위치한 알타이 지역까지 진출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곳은 숲과 툰드라가 혼합되어 술록과 들소, 붉은 사슴, 산양, 마모트, 늑대, 동굴곰과 동굴하이에나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사냥감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태고적 신비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산맥 알타이는 황금산을 뜻하며 알타이 호족 때문에 우리에게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러시아와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교차점에 위치한 알타이는 20개가 넘는 다양한 소규모 민족들로 구성된 다채로운 모자이크 작품과 같은 곳입니다. 수만 년 전에도 알타이 지역은 서로 다른 인간 종족들이 관계를 맺고 공존하던 고인류 역사의 기념비적 장소였습니다. 2008년 러시아 고고학팀은 오클라드니코프 동굴과 인접한 데니소바 동굴을 조사했습니다. 데니소바 동굴은 바로 앞에 강이 위치해 깨끗한 식수와 물고기를 구할 수 있는 생존에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데니소바 동굴의 4만 년 전 지층에서 아름다운 흑록색 팔찌와 정교한 뼈 조각품, 타조알 껍질을 가공한 비즈 장신구, 석기도구, 잘잘하게 조각난 수백여 개의 동물뼈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명에 따라 빛깔이 달라지는 녹리석 팔찌는 시대를 앞선 드릴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팔찌 중앙 홈에는 펜던트가 달려있던 가죽끈의 마찰 광택이 확인됩니다. 또한 5만 년 전 지층에서는 새뼈를 갈아서 만든 7cm의 정교한 뼈바늘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의 뼈바늘은 3만 년 전쯤 처음 등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발굴팀의 젊은 학자 알렉산더 시반코브는 수많은 동물뼈 조각들 중에서 용케도 어린아이의 작은 새끼손가락 뼈 하나를 골라냈습니다. 아나톨리 데레비앙코는 데니소바 동굴의 수준 높은 유물들을 보았을 때 손가락 뼈의 주인공이 네안데르탈인보다는 초기 현생인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손가락 뼈를 둘로 쪼개서 하나는 캘리포니아 유전학 실험실에, 다른 하나는 진화 인류학 연구소의 페보에게 의뢰했습니다. 페보는 이 뼈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네안데르탈 게놈 프로젝트에 막바지 작업으로 한참 바빴기 때문에 그의 제자 요하네스 크라우제와 푸차오 메이에게 유전자 분석을 맡겼습니다. 손가락 뼈는 여러모로 운이 좋았습니다. 냉장고처럼 영도시로 유지되는 차가운 동굴 지층에 잘 보존된 덕분에 DNA 상태가 최상급이었으며 발견 시기 또한 절묘했습니다. 만약 고인골 DNA 추출 기술이 전무했던
수십 년 전 발견되었다면 창고에 방치된 채 DNA가 오염되었거나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추출된 미토콘드리아 DNA 단편은 총 3만 개가 넘었고 거의 전체 서열을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 결과값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mtDNA는 현대인과 비교했을 때 평균 202개의 차이를 보인 반면 손가락뼈는 거의 2배에 달하는 385개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페오는 전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논의했으나 답은 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고인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나톨리와 페보는 시베리아 남부 알타이 지역에서 DNA 분석만으로 미지의 고인류를 발견했음을 알리는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페보는 논문에서 미지의 고인류를 새로운 인간종 호모 알타이엔시스로 분류하려 했으나 함부로 린넨식 종명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데니소바인으로 명명했습니다. 이후에도 발굴 작업은 지속되어 6만 년 전부터 18만 년 전까지 깊은 지층에서 발가락뼈 2점과 치아 4점을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데니소바 4번 어금니 한 개는 우리의 치아보다 사이즈가 2배나 커서 동굴곰 이빨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2010년 페보는 50명의 팀원들을 이끌고 직접 데니소바 동굴에 방문했고 러시아 고고학팀과 합동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들뜬 팀원들은 알타이 지역의 전설 속 서린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5번, 9번 발가락뼈 2점은 유전자 검사상 네안데르탈인으로 판명되었고 11만 년 전 지층의 6번 치아는 초기 현생인류로 2번, 8번, 4번 치아 3점은 모두 데니소바인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돌 팔찌와 뼈바늘, 초기 현생인류,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미지의 데니소바인이 모두 한 동굴 안에서 한꺼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믿기 힘들 만큼 복잡한 조합이었습니다. 게놈 분석 전문가 닉 패터슨은 곧바로 데니소바인의 핵 DNA 매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데니소바인의 전체 유전자는 현생인류보다 네안데르탈인에 더 가까웠으며 이는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의 공통조상이 70만 년 전쯤 현생인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값이 나왔는데 데니소바인의 SNP는 유독 파푸아뉴기니인과 파생용 대립인자를 더 많이 공유했습니다. 데니소바 동굴과 파푸아뉴기니 섬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페보는 아프리카 움부티족, 몽골인, 캄보디아인, 멜라네시아 여러 섬의 원주민들, 호주 아보리진, 남아메리카 원주민을 추가해서 다양한 현대인의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 결과도 역시 데니소바 유전자는 동일하게 멜라네시아인과 호주 아보리진에서 더 많은 파생형 SNP를 공유했습니다. 멜라네시아인과 아보리진 유전자의 약 2.2%가 네안데르탈인, 4.8%가 데니소바인, 총 7%가량이 고인류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발굴팀은 20만 년 전까지 총 22개의 지층 조사를 완료하였고 총 10만 개가 넘는 작은 뼈 조각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뼈 조각들은 대부분 산산이 부서진 상태로 95%는 전혀 어떤 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연대 측정 기술 전문가 토마스 하이엄은 곤초더미 같은 뼈 조각들로부터 고대인의 뼈를 선별하기 위해 콜라겐 펩타이드 매스 시퀀싱이란 신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동물뼈의 콜라겐에는 종에 따라 서로 다른 고유의 단백질 파형을 가지는데 이를 레이저로 분석하여 인간뼈의 파형을 찾는 것입니다. 2016년 토마스 하이엄은 고대인의 뼈 조각 4개의 샘플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유전자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15번 뼈 조각은 11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 14번, 16번 뼈 조각은 4만 년 전의 초기 현생인류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댄이라고 이름 붙여진 11번 뼈 샘플이었습니다.
11번 뼈조각의 주인공 데니는 9만 년 전쯤 사망했으며 14세가량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네안데르탈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어머니가 네안데르탈임을 뜻합니다. 하지만 핵 DNA 연기 서열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푸른색의 네안데르탈 유전자와 붉은색의 데니소바 유전자가 정확하게 1대1 비율로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즉, 데니는 네안데르탈 어머니와 데니소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1세대 혼혈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고대 인종 사이에서 1세대 혼혈을 확인한 것은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무이한 성과입니다. 인류학 연구소의 최고 기술자인 마티아스 마이어는 퇴적물 안에 녹아있는 소량의 DNA까지 추출할 수 있는 고감도 샘플링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데니소바 동굴 지층의 700여 개 퇴적물 샘플링 중 175개에서 고인류 DNA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만 년 전부터 15만 년 전까지 초기 구석기 지층에서는 주로 붉은색의 데니소바이니 15만 년 전부터 7만 년 전까지 중기 구석기 지층에서는 주로 푸른색의 네안데르탈인이 동굴을 점유했으며 1세대 혼혈 데니는 중기 구석기 지층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7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후기 구석기 지층에서는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현생인류가 비슷한 비율로 함께 공존했음을 알려줍니다. 집단 유전학자들은 멜라네시아와 호주 원주민에게서 데니소바 유전자가 높게 발견되는 것을 보았을 때 알타이에서 순다랜드 지역까지 데니소바인들이 폭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2016년 티베트 샤오현 바이샤 동굴의 커다란 턱뼈에서 데니소바인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바이샤 턱뼈는 16만 년 전의 것으로 붙어있는 어금니 형태가 데니소바 동굴의 커다란 어금니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고산지대 저산소증에 적응을 돕는 티베트인의 EPAS1 유전자가 5만 년 전쯤 데니소바인과의 교배를 통해 획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8년 대만의 저인망 어선이 펑우 해협에서 고대인의 턱뼈를 끌어올렸고 펑우 턱뼈는 유전학적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형태학적으로 데니소바인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라오스의 타문 구아오 동굴에서 14만 년 전 소녀의 어금니 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형태학적으로 데니소바인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습니다. 만약 대만 펑우 턱뼈와 라오스 타문 구아오 어금니가 데니소바인의 것이 맞다면 데니소바인은 혹독한 주위의 시베리아 초원에서부터 티베트 고지대, 동남아시아의 열대 지역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했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하얼빈의 드래곤맨 두개골 또한 유전자 분석이 어렵지만 학자들은 시기와 형태상 데니소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데니소바 유전자는 초기 현생인류가 티베트 고지대 환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낯선 열대우림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의 아야타 마그분쿠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5%의 데니소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네안데르탈 본거지가 유럽이었던 것처럼 데니소바인의 본거지는 순다랜드에 위치했고 알타이 지역은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만나는 변두리 접경 지역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현생인류와 비교했을 때 데니소바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차이가 크며 핵 DNA에도 미지의 고대 인류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공통조상인 하이델베르크인이 아프리카를 벗어나 기존 아시아에 거주하던 후기 호모 에렉투스의 후예들과 교배를 통해 데니소바인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페버는 현생인류의 유전자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동과 혼합의 과정을 통해 획득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직은
데니소바인의 유적과 유골이 손에 꼽을 만큼 희귀하기 때문에 정보가 매우 부족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추가되고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가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